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 오늘은 하루 종일 이슈가 되었었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용하고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첫 회동을 거쳤다 라는 뉴스가 뜨면서 좀 하루 종일 이슈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단 둘이 공식 회동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이제 만난 이유는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면은 1회 충전당 주행거리가 8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이 삼성 SDI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지는 않아요. LG 이제 화학이라던가 SK 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을 받는데 이 두 분이 만나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드디어 현대기아자동차가 삼성 SDI로부터도 이런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지금 하루 종일 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도요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삼성이 도요타 대비해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은 훨씬 더 지금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삼성 종합기술원이 지난 3월 단 한 번의 충전으로 8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1000회 이상 재충전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 결과를 이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LG화학 대비해서는 좀 점유율이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로 이제 한 번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 끌어올리려는 전략을 지금 삼성 SDI가 지금 세우고 있는 와중에 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현대자동차가 이제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냐,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가득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뭐 이제 에코프로 BM, 동화기업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가장 최대 수혜 종목이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가지고 먼저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 대비해서 도대체 전고체 전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전해질과 분리막인데요. 기존의 이제 리튬 이온 전지가 전해질이 액체였다고 한다면 전고체 전지는 전해질이 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해질이 고체인 전고체 전지라고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분리막이 기존에 이제 있던 것들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분리막 제공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피해를 좀 볼 수도 있다. 해서 전고체 전지가 이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큰 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전해질이 이제 고체로 좀 변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장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말을 하자면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2배 가까이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의 부피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사례가 좀 나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리튬 이온이고요. 왼쪽이 전고체 배터리인데 이제 더 높은 암페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이제 부피가 작죠. 이제 부피가 좀 작게 되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이제 에너지를 좀 축적을 해놓을 수가 있고 그만큼 주행거리는 늘어나겠죠. 사실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에너지 밀도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번 충전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여행 중간에 배터리가 다 단다라고 한다면은 충전하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제 아무래도 좀 충전소 자체도 기존 이제 뭐 가솔린이나 디젤 대비해서 훨씬 더 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충전에 대한 이슈가 사실 전기 자동차의 가장 큰 단점으로 좀 손꼽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단점들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제 차세대 배터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체 전해질 관련해서는 미쯔비시 화학, 센트럴 글라스, 특히나 좀 유념하셔 보셔야 될 게 이 동화 기업이 손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좀 종목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사실 좀 올랐던 종목들, 삼성 SDI가 당연히 이제 가장 대표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뭐 한 9%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오늘 좀 컸던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가 기업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아기업의 상한가를 가장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3,400억 정도 규모인데, 이제 이 관련된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첫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서 동아기업을 뭐 하나의 대장주로 손꼽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비움이
이제 거래 대금이 4천억 정도가 터졌다. 이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좀 설명이 좀 나와 있는 자료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일단 지금 하이니켈 다음을 준비하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에코프로 BM이 좀 손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양극재 제공 업체인 지금 에코프로 BM이 지금 니켈 80%에서 88%, 90% 결과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로 발전이 예상이 되는데 이미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니켈 88%까지 상용화했고 이제 니켈 90% 그리고 단결정 양극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까지 개발을 하고 있다. 경쟁사들은 아직 니켈 60% 수준이다 라고 하는 점을 봤을 때는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양극재 테크 로드맵상 에코프로비움이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사실 이제 에코프로비움은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 규모가 좀 꽤 되는데 거래대금이 한 4천억 정도 터지면서 시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또 에코프로비움을 손꼽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가장 큰 관련주로 좀 시장에 좀 손꼽히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삼진 L&D가 사실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삼진 L&D 같은 경우는 좀 살펴보시면 삼성 SDI의 원통형 2차 전지의 가스켓을 전체 물량의 70%를 공급을 한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삼성 SDI의 이제 물량 70%가량을 납품하고 있는 삼진 L&D가 또 시장에 좀 주목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뭐 코스모 신소재하고 코스모 화학도 오늘 좀 큰 거래량을 좀 보이면서 좀 올라오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23%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죠.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을 또 삼성 SDI에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서 코스모 신소재가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었다. 뭐 화학과 에코프로도 이제 에코프로비움과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흥 SEC도 이제 오늘 한 10%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 사실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흥 SEC 같은 경우가 이제 배터리용 안전장치 개발 업체인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 뭐 저평가를 좀 받고 있다. 특히나 이제 관련주로서 지금 삼성 SDI의 매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삼성 SDI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함께 이제 관련주로서 신흥 SEC까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진 머티리얼스도 물론 다른 회사도 납품하긴 하지만 삼성 SDI 납품 비중이 좀 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좀 상승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어요. CIS 또한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는 좀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CIS 관련해서는 좀 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CIS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제조 업체예요. 사실 여태까지는 저희가 뭐 이제 관련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서 소재를 좀 주목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CIS는 이제 장비 제조 업체 중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삼성 SDI 관련주로서 삼성 SDI 납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또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체 전지는 안정성 및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당첨 중 기존 배터리를 압도하는 게임 체인저인데 이제 CIS가 이제 20년 1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제조 방법에 특허를 등록했다. 당연히 이제 전해질이 이제 그 기존 리튬 이온 전지 대비해서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체 전해질 제조 방법 특허. 당연히 이제 관련주로서 CIS 또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좀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고체 이제 배터리 관련주로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총정리를 하는 개념으로 제가 이제 관련 밸류 체인을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배터리 소재 서플라이 체인인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에코프로 BM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SDI 직접 공급하는 물량도 좀 있고 전해액 동화 기업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동박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까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최종적으로 이제 좀 관련 소재 서플라이 체인으로서 삼성 SDI와 가장 큰 연관성이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이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서 엮이면서 상승하는 좀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는 동아기업하고 에코프로비온으로 보이지만 또 나머지 관련주들도 삼성 SDI와 좀 같이 엮이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정권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정책 관련주로도 이제 뭐 2차 전지라던가 뭐 수소차라던가 이제 이런 미래 이제 환경차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정책적인 지원도 있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사실 좀 더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면은 사실 꾸준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흑연 관련해서는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이제 남겨놨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전고체로 가게 되면은 기존에 좀 납품을 하고 있던 업체들 중에서는 조금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체가 사실 흑연 공장을 갖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거든요. 이제 오늘은 사실 별 영향 없이 뭐 6%대의 상승을 좀 기록을 했는데 사실 흑연 생산 업체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일부 파트에서 조금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